안녕하세요. 복지왕TV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금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존 지원금들은 기초수급자 등 지원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정부 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폭 넓습니다. 5가지 모두 다 받으면 최대 300만원 이상도 받으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물가가 치솟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식료품비나 주거비, 교통비와 같은 필수 지출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더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대출이 많은 분들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니까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 중 물가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물가 취약계층이어서 기존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한정되었던 지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중 5가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기초수급자 대상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작년 대비 대폭 상향됩니다. 지난 겨울에 난방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올려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지원 금액 먼저 알아보면 1인 세대 11만 8,500원, 2인 세대는 15만 9,300원, 3인 세대는 22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28만 4,400원이었는데요. 이 지원 금액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올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겠죠? 여름에는 전기요금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식으로 지원되는 반면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하나가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신 분들 중 잔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확인해 보셔서 내년 4월까지 바우처 지원금 모두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조회 홈에 들어가셔서 사용 안내로 들어갑니다. 이후 잔액 조회 방법 안내에 들어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항목 중 1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 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 조회 용도로만 처리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쌀값을 지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곡비를 지원하는데요. 양곡비라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곡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쌀값이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쌀을 60%에서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현재 쌀값은 10kg당 52,000원에서 90,000원까지 하는데요. 양곡비 지원을 받으면 나람이 쌀 10kg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 교육급 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쌀을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주거, 교육급 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인하해줘요. 그래서 10,000원에 살 수 있었던 쌀을 8,000원에 살 수 있죠. 연말까지만 할인해서 살 수 있으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전에 꼭 신청해보세요. 쌀 배송은 희망나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무료로 해주는데요. 희망나름이 앱에서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쌀이 언제 배송될 예정이고 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배송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죠. 세 번째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해주고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늘려줬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초 출발지에서 출발 정류장까지, 도착 정류장에서 최종 도착지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감안해서 대중교통 요금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가 800m 이상이고 교통비가 2영원 미만이면 250원, 2영원 이상 3영원 미만이면 350원, 3영원 이상이면 45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데요.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결제 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15회에서 44회까지만 적립됐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라고 해서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났죠.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등록할 경우에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됐는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별도 증빙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해요. 내년 하반기에는 알뜰교통카드 대신 K-패스가 도입되어 지금은 보행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이걸 매번 산정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는 보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서 지원해줘요.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800원씩 할인해줘서 올해보다 최대 8만원을 더 지원해주니까 지금보다 혜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거 지원을 확대해줍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와 같은 공공임대로 6.8만호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이 중 10월부터 12월까지 건설임대 5영호, 매입임대 4영호, 전세임대 7영호를 모집하죠. 또 올해 안에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각각 3만 5영호씩, 전세임대 3만호, 총 10만 7영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려서 청년, 신혼부부형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일반형은 30년, 고령장애인은 20년에서 30년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공공임대주택도 보증금이 적지 않죠? 그래서 정부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낮춰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증금이 월세 2년분이라서 꽤 큰 돈이 들어가요.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돼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걸 100만원으로 낮춰주겠다고 해요. 참고로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에 입주할 경우에 월세나 보증금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변경할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 금액도 축소된다고 하니까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주거빈곤 가구에 해당할 정도로 주거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정부가 현재 고시원이나 쪽방, 반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과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상 거처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 이주비를 지원해주고요. 민간임대로 이주한다면 보증금을 최대 8영만원까지 대출해줘요. 이 중 5영만원은 무이자, 초과분은 1%대의 저리로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비정상 거처에 사시거나 퇴거위기에 있는 생계곤란 가구는 연말까지 꼭 신청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의료비 지원인데요.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가 2인실, 3인실 입원료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들어간 돈이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경우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중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득 수준을 확인할 때 가구 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거든요. 만약 피부양자 단독 세대라면 현재는 건강보험 증상, 직장가입자 가구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서 대상자 여부를 정하는데요. 10월부터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재난적 의료비 사업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오늘은 정부가 연말까지 취약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연말까지만 지원해주는 게 많으니 대상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왕TV였습니다.